3장. 알겠느냐? 겨우 설명이 일단락됐다. 아, 네. 지친 얼굴로 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천마의 설명을 들었던 것일까? 적어도 2시즌은 좋게 되었던 것 같았다. 이제 대구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배화에 대해 훨씬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있을 정도. 교주답다면 교주다운 태도였지만 당하는 대군에게는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쁜 집단은 아닌 것 같다. 긴 설명을 들으며 배화의 가르침이란 걸 이해하고 보니 든 생각이었다. 도교나 불교와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할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천마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마교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었다. 그 가르침을 우리는 천산을 시작으로 중원에 전파했다. 고통받는 민중은 언제나 많기 마련이라 그들을 보듬으며 우리 배화의 세력은 점점 더 강성해졌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중원의 무학을 이용하고 배우고 더욱 발전시킨 것도 강성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렇게 이어진 배화의 가르침은 1000년을 이어갔다. 1000년? 대군의 입이 딱 벌어졌다. 1000년이라니. 지금은 명나라다. 명나라 이전에는 원나라가 있었다. 원 이전에는 송나라가 있었고 송 이전에는 수나라가. 중원의 국가들은 그렇게 쭉 이어진다. 그 여러 개의 국가가 변하고도 과연 1000년이 흘렀나 싶을 정도인데 마교의 역사가 1000년이나 이어졌다니. 대구는 너무 긴 시간이라 잘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다. 그래서 중원에서 우리를 칭할 때 이름 중 하나가 천년마교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떻게 1000년이나 마교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까? 대군이 의아하게 물었다. 그게 오해든 아니든 마교란 이름을 달고 1000년이나 이어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라도 몇백 년을 가지 못하는데 일개 종교 집단이 천하를 상대로 싸우면서 1000년이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물론 이상하게 들리겠지. 하지만 우리가 마교로 불린 것은 불과 100년 정도 전부터의 일이었다. 그 전에 우리는 무림에 관심을 사던 세력이 아니었다. 천년마교란 이름은 최근에 날조된 것이란 말입니까? 대군이 지금 천마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고 놀라 물었다. 그렇다. 우리를 친 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런 이름을 붙이고 우리를 악마로 만든 것일 뿐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마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천마는 분한 듯 이를 갈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면 대체 왜? 당연히 이어진 의문이다. 왜 중원 무림에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인가? 우리의 힘이 두렵고 탐났기 때문이다. 간단하고 확실한 답이었다. 중원 무림에서 말이니까? 중원 무림이 모두 그렇다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원 무림을 속여 우리와 싸우게 만들었던 자들은 분명 그러했겠지. 그 자들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이곳에 납치했다는 것을 대구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다. 대구는 고개를 흔들었다. 단지 불을 숭상하는 집단이 대체 뭐가 무서워서.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무학을 익혔다고 했지? 들었습니다. 세상은 어디서나 흉흉하다. 요순시대에는 태평하고 안전했다고 하는데 대구는 솔직히 그런 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 그때만 유독 평화롭고 좋았을 리가 있을까? 장에 오는 상인들만 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무사들을 고용하곤 한다. 배화교의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학을 익히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우리의 무학은 본디 중원무림이 닿지 못한 아득한 높이에까지 도달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놀라서 물었다. 무공하면 중원이 아니던가? 무수한 기인과 영이야. 비급에 대한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중원일진데 거기 소속되어 있다 보기 애매한 배화교에서 최강의 무공이 탄생했다니.
가능하다. 우리의 근원은 서역이기 때문이다. 서역이는 모두 초인이기라도 합니까? 당연, 묘한 표정이 되어 대구는 물었다. 중원인들이 중화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듯 서역인들은 서역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천만은 서역인이 아니다. 천만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중원인이란 하찮은 편견과 다른 이들을 두려워해 정수를 밝히고 연구하길 게을리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중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군이 물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려 드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일 텐데 마치 중원인들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말투니 의아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무인들에게 무학의 정수는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비밀로 취급된다. 자연이 문파 내에서조차 진짜라 할 수 있는 무학들은 꼭꼭 감춰둔 채 보수적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과거의 고인들이다. 가령 너는 무당의 장산봉을 아느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산봉. 무당의 시조. 그의 이름은 무림의 역사의 우뚝 선 봉우리 중 하나다. 고금제일고수가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항상 5손가락 안에 거론되고 나는 최강의 도사. 무당의 역사는 500년쯤 된다고 말해진다. 그동안 배출한 무인의 수만도 가히 100만. 한데 그들 가운데 잠상봉에 비견될 만한 무인이 있었더냐? 저도 그건 무림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대군이 알 리는 없었다. 천만은 단정적으로 외쳤다. 없었다. 천하를 다툴 무인은 한 세대에 하나둘 정도 꾸준히 나왔으나 누구 하나 잠상봉의 영역에 닿지 못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꼴이냐. 학문이 진보하든 무학 역시 진보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겨우 과거를 지키는 것조차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판이니. 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무림에 잠상봉을 넘어서는 고수가 나타난 적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엇이든 발전해 가야 한다는 천마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사냥꾼으로서 그 역시도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천마의 탄식 어린 말이 이어졌다. 이것이 한층 극심한 것이 소림이다. 소림이면 무슨들 말입니까? 소림은 대군도 들어본 적이 있다. 소림사는 절이라고 하는데 기괴하게도 그곳에 스님들은 무술을 한다고 했다.